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 수능 특강 독서 영역 11쪽에 나와 있는 독서 지문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락 한 단락 천천히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먼저 꼼꼼히 내용을 살피고 정리하고 문제까지 푸신 뒤 이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용 정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20세기 사회 철학자 노직은 개인은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존엄한 존재이고 생명과 자유에 대한 권리나 재산에 대한 권리 등 개인의 권리는 국가와 같은 권력 등이 위협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하면서 지금 사회 철학자 노직의 견해를 쭉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단락도 보면 그는 이라고 하면서 노직의 견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글은 사회 철학자 노직의 관점에 대한 거구나. 그 사람의 관점을 내가 좀 명확하게 잘 파악해야겠군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철학자 노직의 경우는 개인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은 어떠한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없는 존엄한 존재다라고 노직이 생각했대요. 이 사람이 그렇게 개념을 규정한 거죠. 그래서 생명, 자유 이런 것에 대한 권리나 재산에 대한 권리, 이 세 가지에 대한 권리 등 이 개인의 권리는 국가 같은 권력이 위협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다. 개인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와 같은 권력 등이 위협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 이것이 바로 개인의 권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개인의 권리는 생명, 자유, 재산 이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는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이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서로 권리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연 상태 내에서는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대요. 존엄한 존재인데 그의 존엄성, 한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연 상태라는 말을 이제 어떤 의미일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냥 풀, 바람, 꽃, 물 이런 것들이 있는 막 진짜 막 새소리 들리고 아름다운 상태 이런 게 자연 상태가 아니라요. 인위적인 것과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자연 상태라는 말은 다른 비문학 제재를 풀 때도 몇 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인위적인 개입, 그러니까 이런 뭐 법이라든지 제도의 어떤 간섭 이런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뒀을 때의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는 사람들이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력을 지닌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가의 필요한 이유, 곧 국가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여기서는 뭐냐면 아주 존엄하고 절대적인 존재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게끔 다른 누군가가 침해하지 않게끔 보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국가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는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이런 꺽쇠과루가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요거는 책 제목인 것 같죠? 여기에서 자연 상태에서 최소 국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며 자연 상태는 아무런 인위적 개입이 없는 상태인데 그것이 최소 국가에 이르는 과정이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인위적인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이 최소 국가구나. 이 최소 국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처음에는 아무런 개입이 없었던 자연 상태인데 그것이 나중에 어느 정도 조금은 개입이 있는 상태, 즉 최소 국가에 이르는 상태 이런 것이 된다라고 봤을 때 그 과정을 분석하고
그래서 가장 정당한 국가가 무엇인지 이런 걸 설명했대요. 이 책에서. 그러면 이 최소 국가의 개념, 책이라는 것도 얘기하면서 어떤 과정을 분석했고 무엇인지 설명했다라고 하면 그 설명의 내용을 얘기하겠죠. 뒷부분에서. 설명했대 라고 그냥 끝내버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소 국가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쭉 서술될 내용일 거예요. 이 최소 국가라는 말은 그냥 국가의 크기가 작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 지금 이미 힌트를 줬죠. 개인의 권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 내버려두면 침해당할 수도 있으니까 개인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만 아주 작은 역할 그런 것들만 해주는 게 최소국가인가 보다 라고 첫 번째 단락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여기는 노직이라는 사람이 한 개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개인관, 개인을 바라보는 관점 노직의 개인관과 이 개인은 존엄한 존재이고 권리를 침해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으로 침해당하지 않게 지켜줄 수 있는 최소 국가를 이상적으로 본다 하는 관점인 것 같죠. 그러니까 노직의 개인관과 국가관이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해보자면 개인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가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노직의 개인관이라고 본다면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존재 어떠한 권력에도 침해받지 않는 존엄한 존재 이런 존재인데 아무런 인위적인 제재 같은 게 없는 무슨 상태? 자연 상태. 자연 상태. 그냥 생존이 중요한 정글 같은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 이런 게 침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국가가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국가는 간섭이 엄청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개인의 어떤 공간을 침해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테니까 다른 개인이 또 다른 개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선에서만 국가의 권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최소 국가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최소는 국민이 적어야 된다, 공간이 최소, 작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가 최소한? 권력이 최소한이어야 된다는 거죠. 딱 뭐 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요게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에서는 노직이 바라보는 개인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가라는 공간 또는 국가라는 존재가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노직은 국가가 강제력의 독점과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요건은 뭔가 필요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뭔가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얘기하려면은 하지 마 하고 이렇게 그냥 권해주는 정도로는 안 되겠죠. 만약에 그것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당연히 뒤따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력이 따라야 할 거고요. 개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되겠죠. 국가는.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 공급이라고 하는 두 가지. 최소 국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하늘색 형광펜 처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의 강제력은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줄 모양이죠. 자세히. 그래서 이때의 강제력은
부당한 침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권위적인 힘.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려면 그냥 하지 마 하고 얘기하는 걸로는 말 안 듣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말 안 듣고 남에게 민폐를 끼치고 침해해야 하고 이러는 존재들에게는 어떤 법, 제재 속에서 이제 처벌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는 권위적인 힘, 권력을 뜻한다. 그러니까 강제력은 권력과 거의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노직이 상정한 자연 상태에는, 그러니까 노직이 생각하는 자연 상태에는 권리를 가진 개인들이 살고 있다.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죠. 개인에게는 생명, 자유에 대한 권리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모두들 이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끼리 다툴 수 있겠죠. 이거 원래 내가 먼저 발견했어, 내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 재산에 대해서 특히 많이 분쟁이 있을 거고요. 뭐 생명이나 자유. 한 명이 뭔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의 자유를 좀 침해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이에게 권리를 침해받을 수도 있는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권리 침해와 이로 인한 분쟁 이런 것들이 생겨날 텐데 이게 자연 상태에 놓인 개인들이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보호협회를 결성했대요. 그래서 보호협회를 결성하고 협동을 통해 서로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너무 힘든 거야. 하루하루 내가 자고 일어나면 내 거 누가 훔쳐가서 누군지 모르겠고 의심해야 되고 힘들고 걔한테 내 거 줘 이렇게 다시 얘기하려고 하는데 걔 막 문신 있고 막 무서워 보여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같이 연대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 누구 한 명 이 멤버 속에서 뭔가 침해를 받은 게 있었다면 우리 나머지가 가서 도와주자.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협동을 통해 서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 이때 여러분이 떠올려줘야 되는 건 아까 최소 국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여 라고 했는데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 같죠? 그럼 결국은 이 이야기 전체의 끝에는 가장 정당한 국가, 노직이 생각하는 가장 정당한 국가가 무엇인지도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쭉 따라가면서 잘 이해해 주시고 노직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래서 최소 국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가장 정당한 국가가 무엇인지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지를 꼭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볼게요. 일단 보호협회라고 해서 이건 그냥 자발적으로 생성이 됐고 그들끼리 서로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협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회원들이 항상 대기 상태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대요. 그렇겠죠. 우리끼리 서로 보호하자 했는데 내 친구가 지금 뭔가 권리를 침해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멤버들도 다 같이 가서 거기에 맞서 싸워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다른 거 하고 싶어도 우리끼리 연대를 맺었기 때문에 내가 또 가야 돼요. 그럼 내 일상생활도 제대로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대기 상태에 초조하게 있어야 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또 출동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심리적인 대기 상태가 늘 있을 거예요. 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가 탄생했대요? 상업적 보호협회가 탄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상업이니까 뭔가 당연히 장사를 하듯이 대가가 따를 거예요. 그 말이 나오죠. 사람들은 협회에 대가를 지불하고 보호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 협회는 회원과 사적으로 계약된 상태이므로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제부터 뭐 계약서를 써서 내가 이 돈 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권리 침해 받을 때마다 당신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을 이제 대가를 지불했고 상업적인 보호협회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과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상업적인 보호협회에서 나한테 돈 준 사람한테만 도움을 제공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 협회는 회원과 사적으로 계약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들만 보호를 해준대요. 이때 여러분이 떠올려줘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는 강제력을 독점하면서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계약 당사자들만 보호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문제가 있어요. 상업적 보호협회가 하나만 있지 않겠죠. 그게 돈이 되는 것 같네 하면은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비슷한 게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끼리 당연히 뭐 하겠어요? 경쟁을 하게 되겠죠. 가격을 더 낮춘다든지 막 서비스를 더 줄 테니까 우리 쪽으로 와.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일정 지역 안에서 보호를 지배적으로 행사하는 지배적 보호협회가 형성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업체가 생겨나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한 업체가 굉장히 우위를 점하긴 어려워요. 즉, 강제력을 독점하는 것을 못하죠. 결국은 이 상업적 보호협회는요, 강제력도 독점하지 못했고요.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관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정 지역 안에서 보호를 좀 지배적으로 믿고 쓸 수 있는 뭔가 절대적인 어떤 곳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생긴 게 이런 지배적 보호협회인가 봐요. 그래서 지배적 보호협회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그래서 이 협회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또 한계가 있나 봐요. 다른 협회가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권력을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 이게 상업적인 거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배달 주문 어플 같은 거 막 지배적인 몇 군데 있잖아요. 거의 거기서 많이 써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서 주문해서 못 먹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서 주문해서 먹는 사람에게 뭐 불이익을 주지는 않잖아요. 즉, 한 군데의 업체가 권력을 완벽하게 독점하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지니는 것, 강제력을 독점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지배적 보호협회 같은 경우에도 강제력을 독점하지 않았다는 점, 권력을 독점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관과는 다르죠. 그래서 그 말을 해줘요. 따라서 이 협회는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한 협회가 권력의 독점을 주장하며 사법조직, 법적인 거니까 당연히 강제력이 있겠죠. 안 지키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권력의 독점을 주장하며 사법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한 지역 내에서 독점적인 보호를 행사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권력을 좀 갖고 있으니까 국가라고는 해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극소국가래요. 최소국가라고 하지 않죠. 그럼 뭔가 이건 부족한 점이 있나 봐요. 그게 뭔지 생각해 보셔야 되죠. 일단은 이름이 다른 거 보니까 최소국가까지 아직 못 갔네? 그럼 한계가 뭐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볼게요. 극소국가는 권력의 독점이라는 요건은 충족하지만, 그러니까 요 조건은 충족을 했어요. 하지만 극소국가의 보호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보호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상업적인 보호협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성격을 아직도 갖고 있죠. 보호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보호에서 제외해요. 아까 두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였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최소국가에 이르는 어떤 과정들을 쭉 보여주는데 아직 최소국가까지는 도달은 하지 못했네요. 노직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는 최소국가인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단락은 일단 노직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 최소국가가 어떤 것인지 소개해주고 최소국가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쭉 보여줬었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소국가의 요건이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요건은 뭐였죠? 강제력이 있다는 거죠. 강제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 강제력이 있다는 건 사법권이 있는 것이라고 했죠. 처벌 가능한 힘. 처벌이 가능한 힘, 즉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 요것을 갖고 있어야 하며
누구에게만 혜택을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줘? 이거 안 된다. 왜냐하면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은 그러면 그냥 막 나갈 수도 있죠. 다른 사람 권리 막 침해하고 그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권리 침해를 안 받으려면은 모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본 거죠. 모두를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이게 노직의 최소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그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사람들을 그냥 지금의 상태, 자연 상태 그대로 두게 되면 서로의 재물을 빼앗거나 할 수 있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분쟁이 가능한 상태가 되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다투다가 힘이 약한 자가 그냥 무너져. 그러면 힘이 더 센 자가 약한 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빼앗아 갈 수 있겠죠.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가능한 게 이 자연 상태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못 살겠다. 우리 스스로 좀 보호하자 라고 하면서 자발적 보호협회가 생겨났다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회원들 간의 협동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름답고 좋기는 하지만 매 순간 막 진짜 1분 대기조처럼 그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발적 보호협회는요. 노직의 최소 국가 요건에 기대어서 보자면 일단 이 사람들끼리 그냥 협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강제력 같은 건 당연히 없을 거고요. 두 번째,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 공급 차원에서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자발적 보호협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간의 협동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보호해주기로 약속한 사람들끼리만 보호 서비스 공급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 공급이라고 하는 두 번째 조건은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보호협회는 노직이 말하는 최소 국가 요건에 충족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발적 보호협회, 서로의 어떤 권리를 보호해주는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상업적인 보호협회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게 돈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안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상업적 보호협회. 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돈을 주고 그 대가를 치른 사람들에게만 권리를 보장해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돈을 주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돕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업적 보호협회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단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돈을 주고 어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곳은 우리를 뭔가 강제적인 힘으로 억압하거나 처벌을 하거나 하는 그런 힘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즉, 첫 번째 요건인 강제력 독점이라고 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고요. 돈을 낸,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만 도와주기 때문에 모두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상업적 보호협회 역시 노직이 말하는 최소 국가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 상업적 보호협회 말고요. 그 다음으로 생겨난 것이 지배적 보호협회죠. 지배적 보호협회. 우리 배달 어플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굉장히 이 어플 저 어플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지만 굉장히 지배적으로 그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들의 주로 많이 이용들을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업체가 다른 업체는 절대 이용하지 못하게끔 어떤 강제적인 힘이 있다든지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 처벌을 한다든지 하는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배적 보호협회 같은 경우에도요. 다른 상업적 보호협회에 비해서 그 지역에 조금 더 많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강제력을 갖고 있진 않죠.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는 힘,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역시 상업적인 보호협회에서 나아가서 더 좀 범위가 커진 것뿐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보호협회의 성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을 약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지배적 보호협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노직의 최소국가 관의 두 번째 요건, 모두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시나 X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도 지금 계속해서 뭔가 자연 상태의 분쟁, 권리 침해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협회들이 조직이 되지만 이게 국가적인 성격을 지니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나타난 게 극소국가였죠. 극소국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국가라고 하는 그냥 협회 차원에서 조금 더 나아간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 협회가 권력의 독점을 주장하며 사법조직을 설립함으로써 나타나는 거죠. 사법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인 어떤 강제성, 처벌이 가능한 힘, 이것을 지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법조직 설립, 사법조직 설립, 이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 내에서 독점적인 보호를 행사하는 형태까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노직이 말하는 최소국가의 두 가지 요건 중에 첫 번째, 강제력을 독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라는 차원이었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협회, 자발적 보호협회, 상업적 보호협회, 지배적 보호협회 이 형태가 발전하면서 독점적인 보호를 행사하는 것 뿐이지 어쨌거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보호 비용을 부담해야 했어요. 그래서 보호 비용을 부담하는 자는 보호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보호에서 제외시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 아니었어요. 비용 부담자만. 즉 계약 당사자만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국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극소국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극소국가는 최소국가까지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최소국가는 뭐까지 갖춰야 되느냐? 그럼 당연히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락, 이제 남은 건 최소국가겠죠? 그럼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노직은 극소국가가 국가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있는 지역 내 독립된 개인들을, 즉 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보호해달라고 난 돈 내거나 이런 거 싫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흡수하여 그 지역 내에, 우리 국가라고 하면은 이 국가 내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사람들은 보호하는데 얘네들은 보호 안 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이 국가라는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보호를 해줘야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안에 극소국가에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호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소국가가 국가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있는 지역 내 독립된 개인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보호하면서 나아간다면 그게 바로 최소국가다라고 보는 거겠죠. 극소국가에서 배제시켰던 사람들까지 다 보호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최소국가가 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최소국가는 국가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독립인들이, 그 사람들이 독립인이라고 하네요. 여기서는 독립인들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나는 서비스 받지 않으니까 니들 간섭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겨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들끼리 아무리 뭐 돈을 내고 서비스 이용한다라고 해도 엉뚱한 사람들이 괴롭히고 권리를 침해하기 시작하면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이 독립인들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대신 보호라는 보상을 제공한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 돈은 내지 않아도 돼. 대신에 남한테 해를 끼치지는 마. 너희들까지 같이 뭐 보호해 줄게. 이런 차원인 거죠. 그래서 노직은 개인의 권리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기본적 질서가 유지되는 한 개인과 국가가 최대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 보호라고 하는 측면을 제외하고는, 즉 기본적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 최소한의 기본적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 정도에서의 개입, 이것 외에는 개인과 국가가 거리를 최대한 유지한다는 거죠. 즉 거리두기 해야 돼요. 자꾸 간섭하면 안 된다. 국가는 진짜 최소한 보호해주는 것만 해 라고 하는 그 개념이죠. 그래서 무정부 상태보다는 나은 국가, 무정부 상태는 거의 뭐 자연 상태일 거 아니에요. 이것보다는 나아야긴 해. 서로에게 침해하진 말아야 되니까. 그런데 너무 간섭하면 안 돼. 최소의 보호 능력 이상으로 확장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소의 보호 능력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은 국가, 그것이 이상적인 국가다. 그게 바로 그리고 최소 국가겠죠. 그래서 국가의 기능은 국민의 보호에만 국한되고 그 외에는 하지 말아라 이건 거고요. 개인은 보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고 보았다. 대신에 어떤 이들은 독립인 같은 존재들은 나 돈 안 낼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너는 해라도 끼치지 마 라고 하는 식의 어떤 대가를 치르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노직이 그리는 자유주의적 국가의 이상이었다라고 하면서 노직이 생각하는 최소 국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은 이 최소 국가의 개념. 여기 이제 이어져 가는 거죠. 앞서서 노직의 최소 국가라고 얘기했고요. 최소 국가엔 두 가지 요건이 있어. 그래서 자연 상태로부터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최소 국가로 오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최소 국가. 그래서 최소 국가는 이 노직이 생각할 때는 개인의 자유도 보장이 되면서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것도 자유로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 자유주의적 국가의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최소 국가는 자유주의적인 국가죠. 그래서 이 특징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극소 국가, 여기에 독립인들에게도 극소 국가의 문제는 독립인들이라고 하여 좀 배제되는 인물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이 권리에 대한 뭐 보호가 가지는 않았던 건데 그걸 충족시켜야 최소 국가죠. 즉 극소 국가에 있는 이 독립인들, 이들에게 보호를 약속하는 거죠. 보호 제공해 줄게. 니네 그냥 보호 제공해 줄게. 대신에 뭐 하지 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하지 말아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국가, 최소 국가를 살아가는 그 모든 국가의 구성원들, 그 구성원들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독립인들에게도 니들 돈은 내지 않았지만 보호해 줄게. 대신에 뭐 사고 치지 마. 이런 개념인 거죠. 다른 이들에게 뭐 해를 끼치지 마.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최소 국가의 경우는 국가는 국민 보호에만, 그 외에는 너무 간섭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국민 보호에만 국한된 역할. 그리고 이 안에 살아가는 개인의 경우는 보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죠. 그래서 세금이라든지 아니면은 해를 끼치는 행동을 안 하고 이 최소 국가 내에 있는 어떤 강제력, 뭐 사법적인 어떤 힘, 이것을 따르는 것, 이것으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독립인 같은 존재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소 국가까지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한 단락이 더 있죠. 여기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할지 볼게요. 최소 국가보다 확장된 국가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바로 노직의 주장이고 지금 처음 보는 내용 아니죠. 이건 제가 굳이 밑줄을 치지 않은 이유는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노직의 주장은 국가의 역할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인식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우리 요즘에 아시안컵 이런 거 하잖아요. 축구 경기 아니면 올림픽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국뽕이 차오른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면서 나라에서 어쨌든 스포츠 같은 데에도 세금을 투자해주고 하면서 뭔가 우리나라만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 대한민국은 이런 뭐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야. 으쌰으쌰 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우리나라만의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면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노직이 말하는 최소 국가에선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냥 나만 보호해주면 되고 우리는 그냥 딱 선을 지키는 사이 요 정도거든요. 그럼 그렇게 본다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소속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결속력, 연대의식 이런 게 강하진 않겠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노직 너무 건조해. 이게 뭐야? 그냥 완전히 그냥 계약 관계에 불과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국가라는 건 단순히 그런 게 아니야. 더 뭔가 끈끈한 결속력, 연대감 이런 것들을 주면서 어디에 가든 우리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도 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국가라고 하는 것에 너무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너무 국가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가 설정한 최소 국가, 노직이 설정한 최소 국가는 국가로서의 공적 성격을 갖기보다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이제 공적인 성격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얘는 내가 돈을 줬으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곳, 그냥 요 정도 사적인 관계, 돈이 지불되고 계약됐던 그 관계에 불과한 거네 라고 하는 지적을 받기도 한대요. 그럴만하기도 하죠. 하지만 나름대로 또 의미는 있다라고 이제 쓸 거예요. 왜냐면 노직의 최소 국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쭉 설명해놓고 뒤에 가서 이것의 문제점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의미는 분명히 존재하죠. 개인의 어떤 자유를 최대한 간섭하지 않고 그냥 보호를 최소한 해주겠다. 얼마나 자유로운 개인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뜻을 펼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보자면 국가라는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 너무 개인의 권리를 경시하던 그런 풍토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세계 1위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잠깐 참아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거대한 공동체가 더 중요한 경우에는 그러면 개인의 권리도 소중한데 그게 무시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 노직의 최소 국가론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죠. 개인의 하나하나의 재산권, 생명 이런 거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이거 중요한 거다. 개인 하나하나의 권리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중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 이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있죠. 근데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를 바라볼 때 나는 노직 같은 그런 사람의 관점이 있는 그런 나라가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너무 무미건조해 재미없어. 나는 뭔가 국가가 갖고 있는 결속력이라든지 연대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최소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가 갖고 있는 뭐 한계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소 국가론의 나름의 가치, 의미 이런 것을 표현해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한계점 또는 뭐 문제점, 비판점, 지적당하는 점 이게 뭐냐? 국가의 역할을 너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는 점이죠. 너무
부정적으로 인식했다는 것. 그래서 최소 국가. 노직이 말하는 최소 국가는 공적 성격보다는 국가란 말을 붙이긴 했지만 역시나 협회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사적인 조직, 사적인 협회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라고 한계를 지적하는 이도 있지만요.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도 보죠. 한계는 있지만 뭐 의미, 의의 이런 것도 존재한다. 그건 뭐냐면 개인의 권리를 존중했다는 점. 권리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이상 국가의 형성,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게, 이런 거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울림, 메시지 이런 걸 던졌다는 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전체 본문 내용 살펴보고 정리를 한번 쭉 해봤어요. 이 내용이 머릿속에 잘 있으면 지금 수능 특강에서 제시한 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1번부터. 상업적 보호협회는 계약을 맺지 않은 자는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최소국가의 요건 2가지를 얘기하면서 상업적 보호협회는 모든 사람을 보호해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계속 X 이런 표시했었습니다. 2번째, 노직은 국가의 기능을 국민의 보호에 국한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맞죠? 최소한의 기능만 해야 되고 다른 간섭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3번째, 보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이들은 극소 국가의 보호에서 제외된다. 맞죠? 그래서 이게 한계였어요. 강제력은 갖고 있었죠. 극소 국가의 경우는. 근데 보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상업적 보호협회에서 계속 연결되면서 나왔던 게 극소 국가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 안 하고 계약을 맺지 않은 자들, 그래서 독립인이라고도 얘기했죠. 그런 자들은 보호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그들을 보호하는 것까지 나아가면 최소 국가인 거예요. 4번. 극소국가는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힘을 독점하고 있다. 이 힘은 있어요. 그 이전의 것들은 이런 강제력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 무슨 협회 했다면 극소국가 같은 경우엔 그래도 이런 강제력을 갖고 있어서 국가라는 말이 붙었었죠. 사법조직을 갖고 있었습니다. 5번, 남은 건 5번밖에 없는데요. 노직은 생명에 대한 권리와 달리 재산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아니죠. 생명에 대한 권리, 재산에 대한 권리, 모든 것, 개인이 갖고 있는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는 다 절대적이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첫 번째 단락에서 이미 분명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어요. 그러면 2번. 보기는 기억을 읽고 난 후. 기억은 이제 윗글에 노직의 관점과 관련된 거죠. 기억을 볼까요? 여기 지금 기억을 보면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여기 어떤 내용이 드러나 있는지 직접적으로 설명은 안 해줬지만 여기에서 최소국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여 가장 정당한 국가가 무엇인지를 다루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게 결국은 윗글, 이 글 자체에 드러난 노직의 관점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 글 전체를 읽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한 학생을 고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별로 어렵진 않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실게요. 학생 1. 나는 이 책을 통해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강제 권력의 독점과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 서비스 공급 이외에 일단 이 부분은 노직이 말하는 최소 국가의 요건이죠. 이 요건 외에
국가의 다른 요건을 제시한 학자의 글을 찾아보려고 해. 뭐 여기 문제 있나요? 얼마나 훌륭한 학생이에요. 노직을 지금 공부했으니까 노직을 제외한 다른 학자들은 국가의 요건을 또 뭘로 잡았을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딴지 걸만한 그런 내용은 없어요. 학생 2. 나는 국가의 역할을 노직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사람은 없는지 궁금해졌어. 이거 찾아볼 수 있겠죠, 충분히? 이건 논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밑줄도 안 쳐놨어요. 그러면 뒤에 그래서 자연 상태는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 이상적 상태라고 여기고 국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본 노직과 달리라고 하면 일단 이 앞선 내용은 노직의 의견인 건데 자연 상태라는 게 이상적 상태였나요? 아니죠. 이상적 상태는 최소 국가가 이상적인 거였어요. 최소 국가. 그 최소 국가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생겨나죠. 자연 상태의 경우는 뭔가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개념만 사실 제대로 알아도 이 부분이 너무나 확실하게 틀렸다라는 것을 짚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봤다. 이거 자체는 맞아요. 이게 맞는데 앞부분의 설명이 틀렸어요. 자연 상태는 이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상태로 나아가려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끼리 협회를 맺어서 무슨 협회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나중에 최소 국가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긍정하는 관점의 글을 찾아보고 싶어. 즉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라는 것은 조금 더 역할을 많이 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것을 긍정하는 관점은 노직과 다른 관점이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다 맞는데요. 자연 상태를 이상적 상태라고 한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우린 답을 B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고요. 지문의 경우도 일련의 흐름에 따라 쭉 흘러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또 혼자 한번 이게 수능 연계 교재이기도 하고 고3의 경우는 내신 문제에서도 변화시켜서 출제가 가능하니까 꼼꼼하게 내용을 공부하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